이 2차전지에서 문제가 있는 종목들을 여기 정리를 해놨습니다. 요즘에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버블 레벨이 너무 커가지고 한 종목 한 종목씩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양입니다. 금양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반 기간에 이게 40배입니다. 4, 5천 원 하던 게 20만 원 찍었었어요. 정확히는 19만 4천 원이네요. 지난번에 여기서 설명드릴 때 이렇게 하락하게 되는 것을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패턴 중에 이렇게 하다가 살짝 넘으면서 꼬라박는 패턴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 정도가 아니고 완전 N자를 만들었죠. 근데 사실은 어차피 시간차기 때문에 패턴은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여기서 또 여기서 한 번 더 쌍봉을 만들든 어떻든 간에 나중에 급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얘네는 거래량 상으로 봤을 때 고점에서 거래량이 많이 안 나왔죠. 특히나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안 터졌었어요. 거래량이 고점에서 적다는 거는 세력이 아직 덜 처분했다는 거죠. 덜 처분하고 거래량이 줄었을 때 가끔 이렇게 오버슈팅 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근데 아주 드문 패턴이죠. 아주 드문 패턴. 가장 여기서도 흔한 패턴은 쌍봉 정도가 가장 흔하고, 이렇게 N자 나오게 되면 여기서 한 번 더 쌍봉을 하든지 어떻게 되든지. 아직도 거래량이 좀 적긴 합니다. 근데 이 거래량이 아무리 적어도 이게 기간으로 계속 누적이 되면은 이제 또 무너지게 되는데, 얘네는 지금 7조 원입니다. 여타 다른 작전주보다 시가총액이 지금 아직도 작아요. 아직도 움직이기에는 다른 애들보다는 7조라는 게 적은 건 아니고, 예전에 여기서는 2천억에서 3천억짜리 중소형 주였겠죠. 그런 애를 작전시켜서 이렇게 하고, 무슨 리튬 광산이니, 이거는 아주 안 좋습니다. 지금 실적도 별로 안 좋은데, 그렇다고 적자는 아닙니다만은 이거는 10분의 1이 아니고, 나중에 여러분 이런 애들은 원래 가격으로도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한 5년, 10년 기간으로 봤을 때. 그리고 아니면은 뭐 다시 원래 가격이면 5천 원에서 시작했으니까, 그죠? 1만 원 아래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급등에 취하시면 사실 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매집이 안 풀렸으면은 더 작전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얘네들이 올리는 것도 이제 똥어 좀 봐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삼천리 걸렸을 때 조금 쉬었다가 다시 작전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엄청나게 무너진다.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몰라요. 여기서 다시 쌍봉을 할지, 아니면 여기서 쭉 더 떨어지고 그 다음에 좀 이러다가 무너질지. 영원한 재상승은 없습니다. 영원한 재상승이 있었다면은 새로운 기술이 지금도 오르고 있었겠죠. 150배로 올랐던 새로운 기술도 결국에는 제자리까지 급락을 했었다. 에코프로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여기서 여기가 이미 10배가 올랐던 구간에서 여기서 5배를 찍고 그 다음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떨어지면 고점 대비 이제 마이너스 50%권이 될 것 같은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은 아무리 실적이 좋아져도 여기 아래로 갑니다. 10만원 아래로 간다고 보셔야 되고, 왜냐하면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가짜뉴스도 되게 많고, 얘네가 이제 생산량 1위, 점유율은 1위가 아니었는데 생산량 1위로 뉴스가 난 걸 봐서는 제가 제 생각에 회사 자체에서 생산량을 부풀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왜 말이 안 되느냐면, 여러분 스미터머 금속이 SMM이라고 하는 미국이 아니라 일본의 이 기업이 3원계에서 아주 오래도록 1위를 차지했어요. 사실은 지금도 1위죠. 근데 몇 년 전에 생산량에서 얘가 1위 했다는 뉴스가 우리나라 뉴스에 어느 한 켠에만 나왔다는 거죠. 계속 이제 그걸 가지고 베테라시가 1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게, 생산량이 이렇게 늘려면 공장을 지어야 되잖아요. 공장도 증설이 안 되고, 지금에야 이제 CB 발행하면서 공장 증설하고 있는 입장에서 갑자기 생산량이 이렇게 늘었다. 그거는 제가 예전에 시젠이나 SD 바이오센서 급락 얘기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불려졌을 거다. 그러니까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작전주가 될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종목이 고점 대비 10분의 1까지 안 떨어지면은 제가 인정을 할게요. 얘네는 고점 대비 실적이 좋아져도 10분의 1까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이때는 만 원이 안 됐고요. 최저점이 8,800원이죠. 그냥 예전에 이쯤에서 봐도 여기가 아니 최저점이 아니라 이쯤에서 봐도 100배가 올랐다. 여기서 이미 한 8배가 올랐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15배를 상승시킵니다. 얘는 물론 제가 연초에는 에코프로 BM은 거품비 에코프로만큼은 버블이 좀 덜하다고 얘기했었어요. 뭐 일단 저평가는 아니지만은 그 당시 제 기억으로 PBR이 2에서 3, 작년 말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는 버블이 아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올라버리면 버블이지 뭐. 그리고 지주사는요, PBR이 사실은 0.3에서 0.5도 지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이제 10분의 1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150만 원 10분의 1이니까 15만 원 정도 나중에 급락하는 거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얘도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예전에 여러분 100분의 1이면은 지금 30조 원 아니겠습니까? 얘도 시총 한 3천억짜리였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2, 3천억짜리가 여기서 매집을 해서 작전한 걸로 보셔야 되는데, 근데 얘는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오죠. 금양하고 달리. 그러니까 작전주는 그겁니다. 고점에서 개미들이 몰리고 개미들이 받아주면 고점이 오는 겁니다. 만약에 개미들이 안 받아주고 세력이 처분 못한다? 그러면은 금양처럼 더 올리는 거예요. 개미들 더 할 때까지. 아니면은 검찰에서 조사 들어오기 전까지 막 올리는 겁니다. 자, 제가 LNF도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LNF도 이미 2021년도에 제가 알기로 요것만 5배입니다. 요것만 5배고. 여기서는 몇 배 됐어요? 똑같아요. 똑같아. 상승폭은 조금 해서 12,000원이 34만원 찍었으면은 얘는 그래도 한 30배 레벨에다가. 근데 얘는 좀 억울한 게 있죠. 왜냐하면은 이쯤에서 엄청나게 테슬라랑 뭐 엄청난 양극재 장기 계약을 했는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세력들이 양극재를 타겟으로 삼은 이유가 뭐다? 이런 식으로 제약주처럼 장기 계약을 하는 이런 뉴스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택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뉴스 나고 잠깐 오르다가 다시 이렇게 돼버리면 맙니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로 올라버린 지점에 10배 이상 몇 년간 올라버린 지점에서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와도 그거는 믿지 마세요. 제 말 다시 들으세요. 10배, 20배 작전하고 나서는 세력들이 어떠한 좋은 뉴스도 다 낼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뉴스상에서. 심지어 한미약품처럼 허위 계약을 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그리고 PER, PBR로 보면 다 걸러질 수가 있어요. 얘네들. 그리고 양극재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이 배터리 아저씨 세뇌당해서 그렇지 사실은 그렇게 황금을 낳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외국계 지금 양극재 기업들은 안 움직이고 있어요. 심지어 몇 년간, 이때도 지금 올해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열광하는 것은 고작 요걸로 열광하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적정가가 이 아래면은 이만큼 올랐다는 것도 대부분이 모르고 있다는 거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겁니다. 계약을 믿지 마십시오. 장기 계약 언제든지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비슷합니다만은 조금, 얘도 20년 대비해서는 20배 찍었는데 그렇게까지 볼 건 없고, 얘는 20년 저점보다는 21년도에서 보게 되면은 15만원짜리가 70만원 올랐던 걸로 봐야 되는데, 얘는 뭐예요? 거래량이 빵 터졌죠. 요런 건 보셔야 돼요. 여기 거래량이 너무 터지면은 오히려 고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구나 윗골이 달렸죠. 물론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늘어난 거지만은 전체 주식수 대비해서는 또 크지는 않아요. 그게 또 문제긴 하죠. 하지만 그래도 보이지 않던 거래량이 터졌을 때는 고점 가능성을 봐야 됩니다. 여기를 넘기 전까지는, 이후에는 반등이 어머니 많이 오더라도 다시 하락할 것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뚫는 경우가 없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전체 주식수 대비해서 비교되는데 주봉상 1,500만 주고, 얘가 전체 주식수를 봐야 되고, 전체 주식수가 지금 7,700만 주니까, 얘들 전체 주식수가 7,700만 주인데 일주일마다 거의 8천만 주씩 딱딱 터진다. 그러면은 고점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윗골이 달리고 이 정도 없던 거래량이 나오면, 왜냐면 이 중에서는 완전히 굳어져서 나오지 않는 물량이 일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세력의 처분을 좀 보셔야 된다는 거죠. 첨보 같은 경우에는 고점서 거래량이 조금 아주 크지도 않았는데 무너진 행태가 된,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때가 삼천리 관련했을 때 무너진 걸 보고 제가 무너지면서 거래량이 나오죠. 근데 고점에서 꼭 처분 안 해도 아래에서 거래량이 나와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연초보다 가격이 떨어진 애 중에 하나가 되었고요. LNF도 그렇지만, LNF는 그건 아니고 그 계약건보다는 떨어졌지만 연초보다는 좀 오른 상태죠. LNF는. 근데 얘는 CFD로 작전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가 외국인 모습. 그러니까 삼천리 걸리고 폭삭 주저앉는, 어떻게 보면 중소 세력들, 우리나라에 있는 중소 세력들, 검은머리 외국인 애들이 삼천리 사태로 겁먹고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어느 놈이 처분한 거죠. 그 같이 작전하는 애들 중에 어느 놈이 처분을 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를 못 넘게 되면 얘도 이제 돌아옴이 타버립니다. 다시 세력이 그거를 받아서 올릴지, 그거는 이제 세력에 남아있는 세력들의 쩐의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차트 위치는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점을 깨고 있기 때문에 여기라도 회복이 돼야 상승을 생각하지, 얘는 일부 세력의 변심으로 조금 작전이 망가지는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DX라는 애가 있는데요. 얘는 이제
네, 포스코 DX라는 2차전지 관련도 아니면서 포스코 계열 자체가 예전에 카카오 계열처럼 같이 적전 들어가면서 올랐는데 얘는 주식선물 놀이한다고 했죠. 지금 주식선물 가격이 낮아지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윗골이 달렸고 거래량이 여기 때도 나왔지만 여기 이때보단 적어요. 얘는 전체 주식수가 얼마냐면은 1억 5천만 주입니다. 얘는 주봉이긴 하지만은 고점에서 한 2억 주가 나왔어요. 그죠? 지금도 거의 이 정도로 고점마다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터지게 되면은 이제 고점이 오는 겁니다. 얘네들 다 보면 PBR이 다 10이 넘고, 그러니까는 PBR로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작전주의 안 당하시려면 그냥 PBR 10 넘는 애들은 그냥 건드리지 않고 단타만 치세요. 나중에 무너지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은 많이 안 올랐죠. 거품 상장입니다. 거품 상장돼서 아직도 상장했던 그 가격 아래입니다. 외국인도 꼴랑 5% 정도뿐이 없고 얘도 엄청난 버블이기 때문에 나중에 카카오뱅크처럼 제가 떨어질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카뱅도 처음에 오르고 어쩌고 하다가 나중에 크게 떨어졌었죠. 그 외에 잔챙이 세력들도 있는데 이수화학 같은 애들 그리고 얘는 고점에서 거래량이 좀 나왔죠. 고점에서 거래량 나왔기 때문에 모든 세력주의 고점을 볼 때는 얘네들이 그거죠. 얘네들이 처분했느냐? 처분하면은 거래량이 나올 거고. 근데 이거 처분이라고 하는 게 고점에서 처분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처럼 2차전지 섹터에 포함돼서 펀드로 계속 돈을 유입받거나 할 때는 장기간에 걸쳐서 처분합니다. 왜냐하면 펀드에서 계속 사줄 거기 때문에 매일 조금씩 팔아도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리하게 셀트리온처럼 지리하게 하락도 막 급락 형태가 아니라 지리하게 하다가 뚝 떨어지고 뭐뭐 하다가 뚝 떨어지고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때가 되면 뚝 떨어진다. 2차전지도 사실은 무조건 급락을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떨어지다가 버티고 또 반등하고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지만 카카오도 펀드가 있었죠. 뉴딜 펀드로 카카오도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카카오는 왜 그렇게 됐냐? 대주주가 너무 많이 처분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몰라요. 어느 종목에서 대주주가 어떻게 처분할지. 그러니까 각각 뉴스를 보시고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 그리고 2차전지 펀드가 조성이 돼 있으면은 거기에 다 퍼센트가 있습니다. 그 ETF가 있으면은 다 똑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퍼센트를 보고 예전에 제약주 펀드는 삼바가 1위였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걔네 둘을 엄청나게 밀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 버블이 아직도 안 꺼진 거예요. 걔네들. 얘는 재밌죠. 이수화학은 금양처럼 한 번 더 올랐죠. 이수화학이 금양이 여기라면은 금양이 지금 요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얘는 한 번 더 올린 거예요. 근데 몇 번을 더 하든 상관없다. 나중에 또 떨어지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급락이 오는데 이게 화려할수록 더 많을수록 사실은 더 골로 갑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매집이 안 풀렸기 때문에 저게 가능한 것이고, 그죠? 세력이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저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세력이 매집한 정도가 크면 클수록 급등도 더 많이 하고 나중에 급락도 더 크다. 얘도 2,200원짜리가 그래도 얘는 한 10배 정도 급등뿐이 안 되네요. 그죠? 작전 10배뿐이 안 됩니다. 코스모 신소재도 비슷한데 얘도 고점에서 거래량이 많이 안 나오고 있죠. 얘도 한번 다시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지만은 여러분이 단타쟁이가 아니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얘가 이것도 여러분 나는 여기 들어가서 반등을 요만큼 먹고 나오겠다. 근데 이게 종목마다 다 다르다니까요. 뭐 반등을 하더라도 더 여기까지 떨어진 다음에 반등이 나오기도 하고 카카오를 보셨다시피 아예 반등이 작고 아주 작고 떨어지고 또 아주 작고 떨어지고 이렇게 반등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애들은 이렇게 나와서 속이지만은 오히려 이렇게 나와서 더 화려하게 속인 애들이 더 문제가 크다. 제가 예전에 솔본 보여드렸잖아요. 오르고 여기서 하다가 또 올리고 여기서 이게 100배, 150배 작전인데요. 여기서 또 올리고 여기서 여기 쭉 가다가 주춤하다가 또 올리고 하락을 많이 했는데 또 올리고 여기서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그 다음에 때가 돼서 세력들이 너무 무리하게 올렸다 내지는 일부 세력이 처분을 했다. 그럴 때 힘 빠져서 쭉 떨어지고 그 다음에 거래량 여기서 증가하죠. 세력들은 여러분 여기서 처분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여기서 다 처분 못해요. 이런 애들은 그래봐야 1,000원짜리 4만원에 팔았으면 뭐예요? 40배 작전이 아니에요.
40배 작전을 하기 위해서 150배 올린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코프로가 여러분 나중에 아래에서 급락이 나오고 거래량이 나오더라도 세력은 손해볼 게 없어요. 왜? 이미 100배를 찍도록 15,000원짜리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손해볼 게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70만원, 80만원 거기에서 부어버려도 그러면서 음봉 만들어서 부어버려도 그때 여러분이 70만원, 80만원 배터리 아시 말고 더 사면은 거기가 고점이 된다는 거 말씀입니다. 배터리 아시는 매우 매우 불량합니다. 그분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작전주 연구하면서 10년 넘게 이런 종목 경고한 제가 무슨 공매도 세력인 것처럼 센트리온 때도 그랬지만은 또 낙인이 찍혀 버렸는데 작전주 연구한 입장에서 그분은 세력에서 어떤 솔직히 세력 끈앞풀이 아니면은 설명이 안 돼요. 주식의 신이거나 그거를 아무리 여러분 2차 전지를 잘 분석한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고점이 때마다 고점대가 딱 돼서 떨어질 것 같다는 얘기하고 막 이러진 못하거든요. 아주 매우 큰 퍼센트로 그분은 세력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이 먼저 저 같은 사람을 공매도 세력이라고 프레임을 씌웠듯이 저는 제 자신이 공매도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을 사실은 굉장히 높은 퍼센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틀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아닐 수도 있겠죠. 주식의 신일 수도 있겠죠. 작전주의 신, 급등주의 신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분이 불량한 이유는 이런 100배나 100배 정도 상승된 거, 웬만한 건 50배 상승된 거 에코프로비엠도 그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12발행 절대 얘기 안 하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글로벌 1위 가짜뉴스라고 말씀드렸죠. 심지어 지금 PER조차도 에코프로비엠의 PER을 잘못 알게끔 에코프로의 PER을 BM과 에코프로를 헷갈리게 만들므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이닉스의 EB를 하이닉스 투자자들을 끌어오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다. 근데 저도 처음 보긴 했으면 저렇게 얼굴 까놓고 하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예전에 배터리 아저씨 같은 사람들이 작전지 있었죠. 당연히 있었죠. 무슨 뭐 게시판 활동하는 끈앞풀도 있었고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 이제 그 끈앞풀들은 애널리스트들을 많이 이용했어요. 과거에는. 그렇다고 그 사람들 얼굴 까고 유튜브에 나오지는 않죠. 맨날 뭐 추천하고 하면서 하고 증권사 통해서 증권사 레포트 통해서 하고 했는데 저도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작전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나중에는 어차피 답이 나옵니다. 제가 말한 대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이 나중에 어떠한 일이 발생해서 뭐 실적이 줄었건 어쨌건 간에 그런 거는 나중엔 다 핑계고 처음부터 끝까지 작전이었다. 그리고 그 작전에 이용당했다. 배터리 아저씨는 이용당한 거든지 본인이 가담한 건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나중에 에코프로와 이런 애들이 문제가 안 생긴다고 하면은 한 5년 정도 보십시오. 제가 사실은 이런 급등주는 원래는 1, 2년 내에 무너지는데 제가 5년까지도 말씀드린 이유는 셀트리온처럼 자꾸 이제 패시브 자금으로 펀드 자금으로 길게 처분한 애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에코프로가 계열이나 어떤 하는지 보면 진짜 셀트리온하고 비슷하고 셀트리온도 나중에 보십시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